남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남자의 그 성기가 태어나자마자 상처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오빠를 두고 자기는 여자로 사는 겁니다. 이 아이가 점차 크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결혼도 해요. 질문이 있는데요. 히포크라테스는 이제 기질을 말했고 예. 이제 MBTI 할 때는 성향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는 성향도 있고 성격도 있고 기질도 있는데 네. 이 세 개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 성향, 기질, 성격. 네. 다른 것 같지만 같고 네. 같으면서도 다르죠.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뭐 통합해서 같이 우리는 쓰는데 이제 물어보시니까 차이점을 또 한번 따져보죠. 그러면 네. 기질은 그 한자 말로 기운 기자, 또 다른 한자가 있는데 그릇 기자를 씁니다. 기운과 그릇. 왜 사람이 그릇이 있다 그러죠? 뜨거운 용기, 차가운 용기, 그리고 도자기, 그 그릇이에요. 당신의 타고난 어떤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Given nature. 주어진 성질, 성향, 성품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것. Given nature. 조물주가 주었다는 거예요. 타고났다는 거죠. 타고났다. 우리 이PD님은 말투가 빠르세요? 느리세요? 좀 빠른 편. 빠른 편이죠. 타고난 거잖아요. 그러나 그 타고난 게 연습을 하면서 어느 정도 뭐 균형을 갖는다든가 좀 바뀐다든가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타고난 건 타고난 거예요. 그렇죠. 그거 굳이 없앨 필요도 없고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타고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살아가시면 되죠. 내 것에 대해서 자부감을 느끼고 내 것을 사랑할 줄 알고. 기질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물주, 창조주가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를 파악한다는 거 좋은 겁니다. 근데 그 기질을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자기에 대한 뭐가 떨어질까요?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기질은 자존감과 연결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할 때 자존감은 올라가죠. 또 뭐였죠? 성향이요. 성향, 성격. 성향은 기호에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기호. 기호. 물론 성품, 성질 다 포함한 거지만 차이점을 둔다면 기호, 성향. 뭔가 내가 방향성이 있잖아요. 지향하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향할 때 향자는 방향향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좋아하는 것이 방향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유가 없지만 거기에 끌리는 거죠. 우리 이PD님이 데이트를 해본 적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보세요. 왜 좋았는지. 물론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렇지만 그냥 좋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떠올리면 흐뭇하고 생각하면 좋고 웃음 나고. 물론 그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그게 성향이 맞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생기기도 했고 멋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좋다 그러는데 글쎄 나는 굳이 뭐 꼭. 난 장동건 굳이 꼭. 연예인으로 치면 누구 타입이세요? 강동원? 장동건? 둘 중에. 강동원. 장동건이 못생겼나요? 잘생겼죠. 잘생겼잖아요. 그쵸. 그게 자기 성향인 거예요. 약간 취향이랑 관련된 거죠. 네, 그렇죠. 또 뭐였죠? 성격이라 그랬나요? 예, 성격. 성격은 영어로 캐릭터라 그래요. 좀 훈련된 거예요. 기질 플러스, 그다음에 성향 플러스, 그리고 이제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 연습,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약점을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깨달아가면 타산지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훈련하죠. 보완하죠. 그래서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훈련된 부분이 포함된 거를 성격의 캐릭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연단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대장장이가 그 시꺼먼 쇳덩이를 불에다가 펄겋게 달궈가지고 망치로 막 때리잖아요. 망치로. 그리고 원하는 모양으로 펴지 않습니까? 칼, 곡괭이. 그 때리는 그 작업을 연단한다 그래요. 근데 그 연단하다라는 성경의 단어를 영어로 바꾸면 뭐로 번역되어 있나? characterize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것, 캐릭터라는 것은 두들겨서 세상의 모진 경험들,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어떤 차이들 속에서 갈등하고 고통도 하고 싸우고 경험하면서 이게 만들어지는 우리의 성향이죠. 만들어지는 우리의 성질, 만들어지고 훈련되는 우리의 성격, 성향, 성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이유가 좀 되셨나요? 네. 그럼 타고난 건 내 기질은 이런데
싸우면서 나의 성격이 이렇게 변하고 성향이 이렇게 변하고 이럴 수 있다는 말씀이지. 그렇죠. 성격, 성향 변하죠. 10대 때 남자가 어땠어요? 어떤 남자가 좋았어요? 좀 남자다운 모습. 20대 때는 어떤 남자가 좋았어요? 그때도 남자다운 모습이 강해. 20대 후반은요? 그때는 좀 안정감 있는 남자. 그 봐요. 성향이 바뀌잖아요. 그러네요. 예, 성향이라는 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짬뽕을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짬뽕이 맛있으시더라고요. 딱 적당한 비유 아닌가요? 그럼 그래도 타고난 기질은 변하진 않는 거예요? 계속? 기질은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주어진 거니까. 조물주가, 창조주가 딱 준 거예요. 예, 빠른 말투, 느린 말투, 빠른 걸음, 느린 행동들. 이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혈액형 주어지듯이. 그럼 나의 상황, 나의 환경에 의해서 나의 캐릭터나 성향을 좀 바뀔 수 있도록, 환경에 의해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내가 이렇게 네네. 살아가기 위해서, 네네. 적응하기 위해서 네. 나의 캐릭터를 바꾸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적응을 그렇죠. 살기 위해서. 네, 적응력이 필요한 거죠. 인간은 생존하기 위한 본능이 강하잖아요. 그 본능이죠. 그래서 자기 주어진 환경에 적응을 해나갑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물론 기질이 변하진 않아요. 신기하네. 기질을 바꾸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자존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남자아이로 태어났는데 의료 실수로 남자의 그 성기가 태어나자마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제안하기로 성기를 아예 자르고 여자로 양육하면 어떻겠냐. 야, 이 운명을 위해서. 사실 이 의사가 잘못한 건데 의료적인 책임을 그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부모 합의를 보고 평생도록 내가 진료해 주겠다. 그래서 그 아이가 여자로 자랐죠. 오빠를 두고 자기는 여자로 자란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점차 크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면 남성성이 나타나니까. 그럴 때마다 병원에 가서 그 의사에게 비밀스럽게 정기 검진을 하고 여성 호르몬을 계속 주입받죠. 이 비밀을 누가 합니까? 의사 두 부모님은 알지요. 두 부모님은 큰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항상 긴장하고 뭔가 항상 두려워하고 이런 성향이 나타납니다. 비밀스럽게 말해야 되고. 그러다가 그 부모님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부부싸움을 하고 그러다가 그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 오빠가 싸우고 있는 부모님의 그 외침 속에서 자기 동생이 남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가 충격을 먹고 그때부터 탈선을 한 거죠. 부모님을 신뢰할 수 없고 이 비밀을, 큰 비밀을 부모님에게 꺼낼 수도 없고 그 아이가 이걸 소화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아이가 그 방황의 시절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극복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이 아이가 반항으로 자라고 마약을 먹고 그리고 성인이 됩니다. 안방도 가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거죠. 결국 그 오빠는 자살해서 죽어요. 그럼 이 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님도 뭔가 불안정하고 오빠도 죽었고 자살하죠. 자기도 정서가 불안하죠. 그리고 자라나면서 이 남성 호르몬이 억제가 되긴 하지만 좀 남성성도 조금씩 나타나고 성 정체성 혼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가 자기 비밀을 알게 되는 날이 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가 촬영 시간을 초과했네. 비밀을 알아버린 형은 충격 가운데 방황과 탈선을 해버렸고 결국에는 범죄자가 돼버렸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이 동생도 똑같은 길을 걸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남자의 삶을 삽니다. 결혼도 해요. 상처를 극복하는 것 같았지만은 이 트라우마가 너무 깊어가지고 결국 이 동생도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 실화는 타고난 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타고난 게 무엇인지 잘 구별하시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없애면 안 돼요. 여러분이 타고난 겁니다. 제가 백시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 백시성을 없애면 안 되잖아요. 타고난 거예요. 제가 한국인인데 한국인으로 타고났는데 없애버려요. 그럴 수 없잖아요. 물론 이민은 갈 수 있지만 한국인이라는 그 정체성은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 쉽게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이 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타고난 게 무엇인지 혹은 후천적으로 길러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타고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게 헷갈리다 보니까 타고난 것은 못마땅해 여기고 남의 타고난 좋은 것들이 자기께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다 그러죠. DISC를 진행하면서 우리 EPD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타고난 것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뭘 타고났는지, 조물주가 나에게 뭘 주셨는지 그걸 알고 그거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타고난 것은 지켜내고 강화, 증폭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타고나지 않은 어떤 약점들, 좀 모자란 것들은요, 남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은 좀 보완하면 되는 겁니다. 보완. 그러니까 강점은 극대화시키고 타고나지 않은 약점들은 훈육과 양육으로 보완하면 그만이에요. 이 두 개의 구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모르고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부러워하면 진다. 네. 자, 그러면 DISC 계속해서 시리즈 나가는데요. 오늘은 EPD를 통해서 기질, 성향, 성격 이 세 가지의 차이점과 왜 우리가 기질을 잘 파악하고 또 후천적인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별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습니다. 즉석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자료가 정리가 안 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은 링크를 시키겠습니다. 네, EPD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고 활력있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아, EPD가 해주는군요. 제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땡땡! 구독자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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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